외환시장 같은 경우 월요일 날 중국이랑 일본이랑 같이 중앙은행이 개입을 했어요. 1% 정도 올렸는데 다시 없어졌어요. 그에 반해서 위안화는 1.15% 올라간 상태로 그대로 끝났어요. 달러 강세가 계속 지속될 거냐, 중앙은행들이 좀 부담 갖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CPI가 높게 나왔으면 금리가 올라가야 되잖아요.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는 거니까. 근데 금리가 내려갔어요. 왜냐하면 뉴스 나오는 것과 시장에 가는 방향이 같은 방향이 아니다. 유로 같은 경우도 금리 인상하는데 약세되고, 미국 같은 경우는 유가 상승 때문에 결국은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을 거야라고 부담을 갖고 있지만 소매 판매가 호조가 되면서 주식은 오히려 올렸어요. 골디락스다. 관련해서 이제 페드와치 한번 보시면은 내년 6월 달 금리 인하도 못해? 7월 달도 못해? 뭐 이러면서 확률 높아지면 침체 올 가능성이 더욱더 높아진다. CTA들이 매도 포지션을 엄청 많이 줄였어요. 거의 한 25조 원 수준이에요. 이번 FOMC를 앞두고 매도 포지션조차도 줄이고 있어서 상승인지 하락인지를 지금 당장 예측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테이블랩의 케빈 대표 모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해외 주식 매매 동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는 전체적으로 어떤 주제일까요? 네, 일주일 그냥 리뷰를 빨리 보면은 AI에 대한 익절이 좀 나왔구나. 그리고 기술주에 대한 매도. 그리고 이제 아이폰 나오면서 뉴스에 팔아라. 라는 거 한 가지랑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우려, 그게 이제 중국 때문에 유가가 올랐는지 유가가 올라서 중국이 좋은 건지 뭐 이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인플레이션 우려들이 되면서 금리들이 좀 더 올라가는 상태, 그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주식시장 보시면은 이번에는 주식시장보다 외환시장을 먼저 볼게요. 외환시장 같은 경우 월요일 날 앞부분 맨 앞쪽에 1번 써 있는 부분 쭉 보시면은 빨간색이 쭉 올라가고 그 다음에 파란색도 올라가고 주황색도 올라갔어요. 주황색이 위안화, 빨간색이 엔화, 그 다음에 하늘색이 호주 달러요. 실제로 전체적으로 보면 FX 같은 경우 저렇게 일자로 쭉 올라가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 쭉 올라간 게 중국이랑 일본이랑 같이 중앙은행이 개입을 했어요. 그래서 환율이 자기네 통화가 강세가 된 거죠. 즉 그러다 보니까 달러가 약세가 된 거고요. 근데 그 상황을 보시고 그 다음에 금요일 날 마지막을 딱 보시면 엔화는 다시 0으로 돌아왔어요. 개입을 해서 1% 정도 올렸는데 다시 없어졌어요. 그에 반해서 위안화는 1.15% 올라간 상태로 그대로 끝났어요. 그래서 환율 개입을 해서 중국은 어느 정도는 올려놓은 다음에 그 자리를 유지를 시켰고 일본은 유지를 못 시켰다라는 거를 일단 머릿속에 넣으시고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럼 환율 개입을 했겠냐라고 하면 결국은 이제 환율이 계속 약세가 되는 거에 대해서 중앙은행들이 불편한 거죠. 달러 강세가 계속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개입을 같이 공동 개입을 했을 가능성이 높고, 그렇기 때문에 같이 저렇게 다 같이 움직이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제 중앙은행들끼리 개입할 때는 어느 정도 나름 협의를 하면서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율 부분에서 저런 부분이 있었다. 그래서 결국 달러 강세가 계속 지속될 거냐라고 봤을 때는 중앙은행들이 좀 부담 갖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일본에서 가조 총재 같은 경우가 물가 상승이 확인만 되면 나 이제 YCC도 바꿀 거고 이제 일본 금리 정책 바꿀 거야라고 얘기를 한 부분까지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버벌리하면서 개입이 들어와서 저렇게 올려놨는데 0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은 그렇게 믿지 않나 보다. 네, 이렇게 받아들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부분은 수요일인데 이제 CPI가 나왔어요. 그래서 CPI가 나왔는데 미국 시장에서는 오히려 그냥 주식시장에서는 크게 안 움직였는데 반해서 FX 시장에서 보시면 밑에 금리 시장 보시면은 금리가 오히려 밑으로 쫙 내려갔어요. 그리고 CPI가 높게 나왔으면 금리가 올라가야 되잖아요.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는 거니까. 근데 금리가 내려갔어요. 거꾸로. 거꾸로 내려가면서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30년대 국채가 경매가 잘 이루어졌어 라고 얘기하면서 밑으로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뉴스를 보고 시장이 움직이는 방향을 봤을 때 그거랑 반대로 움직였고, 그 다음에 그렇게 반대로 움직였을 때 이유를 뭐라고 찾나 하면 경매가 잘 됐어, 결국 수요가 있었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제 발표되는 지표와 방향이 반대로 갈 때 어떤 방식으로 생각을 할지에 대해서 한 번 정도로 고려를 해보셔야 된다. 그 다음에 금요일 날 같은 경우도 중국 같은 경우 산업 생산도 예상보다 잘 나오고 소매 판매도 예상보다 잘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위안화가 강세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구리 가격 등등 전부 다 강세가 일어났죠. 그러면 결국 저건 또 인플레이션 우려가 되겠죠.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중국이 리바운드 하는 게 미국에게 좋은 일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던져지는 한 주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주식시장으로 돌아와서 보시면 이제 화요일 날 쭉 내렸어요. 네. 이제 오라클이 실적은 예상대로 나왔는데 AI 관련해서 별 이제 실적 추가로 낼 게 없고 뭐 이런 식의 발언을 하면서 이제 오히려 밀렸고, 그리고 애플 15가 발표가 됐죠. 아이폰 15가 발표가 됐는데 큰 이제 뭐 좋아 보이지 않는다. 근데 실제로는 티타늄 같은 경우는 없어서 못 판대는데요, 벌써. 예, 한 달, 두 달, 뭐 많이 기다리면 3개월 기다려야 된대요. 아니 근데 이것도 좀 볼 필요가 있는 게 중국에서 예약 판매가 뭐 1분 만에 끝이 네, 났다. 1분 만에 끝났다고 네, 그러고. 네. 뉴스도 들리는데 이것도 뭐 한편으로는 그런데 원래 초반에 사고 싶은 사람들은 초반에 좀 사잖아요. 네, 다 사죠. 그러니까 그 이후에 또 판매가 어떻게 중요하지 되는지 않을까. 중요하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태는 제가 왜 이렇게 아까 앞에서 환율 부분도 말씀드리고 하냐면 뉴스 나오는 것과 네. 시장에 가는 방향이 같은 방향이 아니다. 아니다. 라는 게 지난주의 핵심이에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목요일 같은 경우도 유럽에서 25비 금리 인상을 했어요. 금리 인상을 했으면 유로가 강세가 돼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되면서 유로는 오히려 약간 약세로 전환이 되는 경향을 보였어요.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유가 상승 때문에 결국은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을 거야라고 부담을 갖고 있지만 네. 소매 판매가 호조가 되면서 네. 주식은 오히려 올렸어요. 골디락스다. 라고 하면서 2번 보시면 차트가 쭉 올라갔잖아요. 네. 예, 그러면서 위로 많이 올렸어요.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은 이거 뭐지? 이상한 모양인 거죠. 유로 같은 경우도 금리 인상하는데 약세되고. 그러니까 또 이것도 반대로 움직이고 있잖아요. 뉴스랑. 그다음에 이제 금요일 날 같은 경우도 이제 마찬가지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인플레이션 우려가 생겨버렸죠. 그러면서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주가는 많이 빠졌어요. 그리고 금요일 날 또 어떤 날이었나 하면 선물 옵션 만기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연동이 돼서 실제로 주가가 많이 빠졌다. 근데 금요일 날 빠진 게 되게 네거티브하게 보여요. 네. 그리고 이제 주식 종목으로 보시면은 테슬라만 올랐어요. 9%가. 근데 잠시만요. 말씀 중에 금요일 네거티브 그 중에서 TSMC 이슈도 있지 않았습니까? 뭐 반도체 이슈가 있었죠. 네. 반도체 뭐 주문이 줄어들었다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그 부분도 다 금요일 나오면서 다 같이 네네. 밀려버린 건데, 그런 부분들은 솔직히 처음 나온 뉴스가 아니기 때문에 중간 내려갔을 때 뉴스들을 끌어낸다. 뭐 저는 솔직히 이렇게밖에는 지금은 안 보여요. 그리고 뉴스가 나왔을 때 그 뉴스랑 반대로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이제 변곡점 내지는 이런 부분들에 가까워져 있을 가능성도 없잖아 있기 때문에 네. 좀 조심을 해야 되겠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 이제 종목에서 보시면 테슬라 제일 어이없이 또 9%가 올랐죠. 이번에는 이제 슈퍼컴퓨터 도조래요. 기업 가치 5천억이래요. 네. 그래서 모건 스탠리가 이제 260불에서 400불로 올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혼자 또 날라갔어요. 그래서 9% 상승을 했다. 그리고 애플은 오히려 15가 발표가 됐는데도 별로 강세가 못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반도체 주식들 같은 경우 별로였어요. 왜냐하면 이제 TSMC 주문받은 것들이 별로다. 뭐 이런 것들이 연동이 돼 있는데, 저는 이 모든 것들의 대부분은 뭐 삼성, 애플 또는 기타 이제 뭐 AI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의 문제잖아요. 근데 일단은 애플에서 이제 생산량 늘어날 거라고 주문을 많이 넣지 않으니까 나머지 밑에 있는 데는 다 이제 어려운 거죠. 반도체뿐만 아니라. 애플의 영향이다. 애플이든 뭐든,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파는 상품이 뭐냐는 거예요. 뭐 전화기 안 사면 반도체 필요 없어요. 예. 그리고 예를 들면 AI를 쓰는 사람이 많이 없고 데이터 센터를 안 만들 거면 뭐 엔비디아도 필요 없어요. 예. 그러면 엔드가 뭐냐는 거죠. 결국 챗GPT를 자꾸 우리가 푸시하는 이유는 챗GPT를 씀으로써 그 서버가 필요하고 서버가 계속 증설이 돼야 되고 각자가 다 만들어야 되니까 각 회사마다 데이터를 막 같이 쓸 수 없는 데이터가 너무 많으니까 그 두 가지 때문에 엔비디아는 더 가고 있는 거고, 그에 반해서 지금 이제 반도체들은 엔드에서 쓰고 있는 사람들이 전화기 자주 안 바꿔도 되고 새로 나와도 그렇죠. 더 오래 쓰면 되니까. 그래서 오히려 배터리가 바뀌고 있대요. 배터리 갈아 끼는 걸로 그냥. 배터리가 문제잖아요. 빨리 나는 거.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더 오래 쓰잖아요. 그럼 반도체가 필요가 없을 수 있죠. 그런 부분들까지도 고려를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난주 같은 경우 이제 뉴스들이나 아니면 지표들은 다들 앞에서 많이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보셨을 거고, 이번 주 같은 경우도 결국은 FOMC에 집중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뭐 특별하게 나오는 지표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일단은 거기에다 묶여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FOMC 관련해서 이제 패드와치 한번 보시면은, 확률 보시면은 금리가 어떻게 변했냐면,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5월 달 같은 경우도 금리 인하 안 하는 걸로 바뀌었어요. 네, 올라갔어요, 한 칸이.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제 5.25였는데 5월 달 한번 5.5에서 5.25로 5월 달 내려가는 거였는데, 지난주 금요일자에서는 안 내려가요. 이제 6월 달에 내려가요. CPI 영향이 있는 겁니까? 있는 거죠. 예, 있는 거죠. 있는 거고. 그래서 주가에서는 뭐 별 큰 영향은 안 줬지만 금리에서는 영향을 준 거죠.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금리가 전반적으로는 다 올라갔어요. 그러면서 이제 5월 달로 올라가고 나머지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2024년도 12월도 올라갔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다 오른쪽으로 이렇게 밀려가는 분위기고, 그리고 대신에 한 가지는 5.5고 5.75로 가진 않아요. 그렇죠? 지금 보시면 쭉 72%예요. 다음 달도 11월 달도. 예. 그리고 12월 달도 60%. 그러면은 생각보다는 금리 인상은 안 할 것 같은데 내려가지 않는다. 스테이 롱거 쪽에 더 포커스가 받쳐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 FOMC에서도 결국 우리가 봐야 될 건 장기 인플레이션 이거 찍어주는 걸 어디다 찍어줄까? 예, 어디다 찍어줄까? 이게 핵심적인 거라고 보여요. 아니 이번에 점 찍는 인사 가운데 또 매파가 하나 빠지고, 뭐 비둘기파가 하나 들어온다, 뭐 이런 것도 있고 모르겠어요. 근데 뭐 어쨌든 파월이 중요하잖아요. 파월이 그렇죠. 뭐라 그럴 거냐가 키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이 제일 핵심적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찍을 때는 다 같이 협의해서 찍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찍는 부분들 중요하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6월 달 같은 경우도 5.5% 확률이 자체가 25.6%였거든요. 근데 31.3으로 변했어요. 그 얘기는 이제 6월 달도 여기서 지표 이번 주에 좀 이렇게 되거나 파월이 뭘 얘기를 잘하면 그러니까 매파적으로 하면 기본적으로는 6월 달도 이제 5.5로 넘어가는 거죠. 그럼 이제 올해 같은 경우 이제 11월 잘못하면 이게 쭉 이제 올해는 내년 6월 달 금리 인하도 못해? 그러면 이제 이것도 다시 금리 안 하는 5.5로 올라오고, 그러면은 7월 달도 못해? 뭐 이러면서 확률 높아지면 내년 뭐 상반기로 이렇게 되면 이제 5.5 레벨로 위를 쭉 깔면은 저는 이제 이거는 침체 올 가능성이 더욱 더 높아진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6월부터 6월 이후가 만약에 된다면 이건 정말 이 정도 레벨로 버틸 수 있을까 쪽으로 이제는 좀 가는 거 아닐까요? 네, 시장에서는 이렇게 되면 침체 쪽으로 더 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번 주 앞에서도 보시면은 의외로 러셀이 내려갈 때 확 내려가요. 올라갈 때도 확 올라가지만. 그래서 기본적으로 러셀이 많이 움직이는 것들이 이제 침체의 가능성을 보여주잖아요. 중소형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금리 부분에서도 더 영향을 많이 받고 있어서 그런 식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번 주 점도표에서도 이미 가서 보시면은 2025년도 같은 경우는 지금 다 2.5, 3 이쪽 레벨에 아래 있었어요. 예상치가. 그랬는데 빨간색 점이 지금 내재된 거거든요. 근데 위로 많이 올라왔죠. 지금 저기 어딘가 하면 4.25예요. 이미 시장에서는 4.25에 찍어놨고, 그 다음에 지금 2023, 2024년 나름 페드가 찍어놓은 대로 다들 이제 시장이 다 왔어요. 빨간 점이 지금 시장에서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검은색들이랑 이런 것들은 다 지난번에 찍었던 점들이에요. 그럼 보시면은 지금 원래는 저 밑에 세 개 찍혀 있던 거 3% 레벨에 찍혀 있었는데 걔네들을 지금 4.25로 올렸으니까 거의 1% 올려서 위에서 이미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페드가 여기 있는 걸 위에다 갖다 찍을 가능성이 높아졌죠. 매파적으로 찍을 가능성이 높아졌고, 그러면 이제 롱런에서 부분에서 지금 이게 지금 2.5에 찍혀 있는 이 점 많이 찍힌 자리, 저게 2.5인데 쟤를 3으로 올릴 거냐라는 게 이제 가장 핵심적인 관전 포인트 같아요. 저걸 3으로 올리면 인플레이션 3으로 본다는 얘기니까 이제 지금까지 나는 죽어도 2야라고 얘기한 부분에 대한 꼬리 내림, 그러면은 결국 장기채 금리는 올라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게 되겠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한 번 정도 유심하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커브 자체로 보시면은 지난주 같은 경우도 아래로 이제 그 내려오는 상태가 아니라 파란색이 지금 하늘색이 위로 올라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위로 이제 쭉 상승을 했고 뒷단에서, 그 다음에
확률로 보시면 지금 페드에서는 24년도 6월 달 같은 경우 5.25를 갖다가 찍어놓고 있는데 그때 금리가 지금 6월 달이면은 내년 한 뭐 1년 정도도 안 남았잖아요. 근데 지금 시장 금리가 얼마인가 하면 5.5도 넘어요. 그러면은 지금도 위에 있잖아요. 너무. 예상은 5.25에 해놓고 지금 6개월짜리는 5.25라고? 그럼 얘도 내려간다고 생각은 이미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2년물, 내년 12월 같은 경우가 지금 2년이 안 남았잖아요. 근데 지금 실제로 거래되는 레벨은 거의 5% 레벨에 거래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인플라이드 되고 있는 건 4.75잖아요. 그러면 그때까지는 그래도 좀 내려오는구나 라고 예상은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페드에서는.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이번에 어떤 식으로 반영이 될지 부분도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차이가 벌어진 이후로는 그 차이 정도는 계속 유지가 되고 있네요. 그럼요. 네. 예,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게 항상 시장은 지금 가격하고 예상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예, 그리고 변동성도 마찬가지로 내재 변동성하고 다른 거고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CFTC 그 트레이더 포지션 보시면은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가장 눈에 띄는 거는 CTA들이 매도 포지션을 엄청 많이 줄였어요. 85,190 계약을 줄여서 거의 한 25조 원 수준이에요. 금액으로.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이 줄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녹색으로 보시면 확 줄였고 그거에 대한 반대 포지션은 증권사나 은행에서 매도를 더 많이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우리나라도 아까 앞에서 보니까 우리나라도 외국인이 매도 포지션을 많이 줄였다라고 맞습니다.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보시면은 CTA들이 전반적으로 매도를 줄이고 있구나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FOMC를 앞두고 매도 포지션조차도 줄이고 있어서 상승인지 하락인지를 지금 당장 예측하기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내일 제가 그냥 오늘 많이 못한 테크니컬 얘기를 조금 더 그냥 그림을 보면서 네. 솔직히 어느 쪽인지 모르겠어가지고 그럴 때는 그냥 그림을 보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림을 보고 그림에선 뭐라 그러나를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FOMC 앞두고 좀 관망세가 짙기 때문에 네. 예측을 하기보다는 지금의 네. 테크니컬. 그림에서 네. 보는 방향은 어딜까? 그 다음에 이제 하나는 잠깐 시간이 되면 그냥 조금 뜬금없지만 불안전 판매, 그 다음에 이해상충 이런 단어들이 지금 이제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트레이딩에서는 영향을 받을까 그런 단어들이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불안전 판매는 뭐 지속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지만 최근에도 어떤 뭐 큰 게 있었나요?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얘기예요. 찾아보시면 계속적으로 네. 나오고 있는 얘기고 이해상충, 불안전 판매 두 가지는 계속 나오고 있는 얘기여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번 정도 생각을 해볼 시기가 아닌가라고 싶습니다. 방향을 모르겠으니까. 네, 이건 또 투자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는지 오늘 못다한 이야기 내일 그리고 추가로 새로운 내용까지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이바랩의 케빈강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